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철회자입니다. 이제 어느새 수요일이네요. 이제 수요일 아침 1교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해피하고 하여튼 뭐 설레입니다. 설레요. 좋잖아요. 또 하루를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일하러 나가려니까 막 죽을 맛이죠, 지금.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또 이게 또 놀 수는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 적당히 또 쉬고, 적당히 또 일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걸 균등 있게, 균등하게 잘 해야겠죠. 배분 잘 해가지고. 하여튼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땐 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그 삶의 리듬감이 깨지진 않을 겁니다. 이 삶의 리듬이 깨지면 힘들더라고요, 적응하는 게. 이제 또 출근하실 테니까 안전하게 직장으로 산업 전선으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유재석 씨, 요 개그맨 유재석 씨 있죠. 이 유재석 씨가 절대 거른다는 친구 유형이 있어요. 절대 거른다. 요즘 워낙 유재석 씨 인지도가 높고 거의 국민 MC잖아요. 요즘은 MC, 뭐 개그맨 이렇게 하여튼 뛰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절대 거른다는 친구 유형은 과연 뭐 어떤 걸까 한번 봤어요. 유독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않아요. 오래 유지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편할 때만 연락을 하고 정작 내가 연락하면 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목적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진짜 핑계인 것 같아요. 핑계. 핑계. 김건모의 핑계가 아니고요. 하여튼 만남을 미루고 연락이 없다는 것은 그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일 뿐이죠. 혼자 매달리는 관계는 가볍게 정리를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생각해주고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들에게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나눠줍시다. 나눠주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을 생각해주고 중요하게 여기지는 친구들한테만 소중한 마음을 주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한 마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어김없이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삼성 매니아가 될 거예요. 조만간 전 블랙 프라이데이 맞나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10월에서 11월까지 2달간 블랙 프라이데이를 미리 만날 수 있는 삼성 TV 슈퍼 빅 페스타를 진행한답니다. 슈퍼 빅 페스타. 이 삼성 TV 슈퍼 빅 페스타는 더 크고 더 생생한 화질의 그런 TV 수요에 맞춰가지고 고객들이 삼성전자의 초대형 고화질 TV를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고 합니다. 삼성의 네오 QLED 8K짜리하고 네오 QLED하고 QLED 라인업을 모두 갖춘 98인치짜리 TV는 3, 4분기 누적 수량 기준을 했을 때 전년 대비 3.2배 높은 판매 성과를 달성을 했고요. 국내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 QLED하고 OLED 3, 4분기 판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를 했고 이런 국내 TV 전체 판매액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되는 삼성 TV 슈퍼 픽 페스타 이거는 65인치짜리 이상 네오 QLED 8K, 네오 QLED하고 올레드하고 더 프레임 그리고 75인치 이상의 QLED 모델이 대상이라고 하네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슈퍼빅 기획 포인트를 통해서 98인치짜리는 최대 100만 포인트, 85인치하고 83인치는 최대 50만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특히 1일에서 10일까지는 특별 행사 모델을 운영하고 행사 모델에는 최대 50만 포인트 혜택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98인치 네오 QLED에는 43인치형 더 쉐리프하고 이 사운드바를 무상으로 주네요. 83인치 올레드에는 사운드바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네요. 제공을 한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애플이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5 시리즈 있잖아요. 이 고급 모델에 발열 문제가 현재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애플이 인정을 했는데 오는 13일 한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이폰 15에 그 새로 도입한 TSMC 3나노 그 공정으로 생산한 그 AP 등 하드웨어가 발열의 그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릴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3일 업계에 따르니까 애플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가지고 최신 iOS 17 소프트웨어의 버그와 일부 타사 앱으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기기 설정과 사용자 데이터 복원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처음 며칠 동안 기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고 과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해결될 예정이다. 아이폰의 과열을 얘기하는 앱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해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애플 주력 제품인 아이폰 15 프로하고 프로 맥스가 이제 게임이나 이제 전화 통화, 이제 페이스타임, 인스타그램 등을 할 때 이 기기 발열이 심해진다는 거야. 기기 발열 심해진다는 그런 불만이 잇따라서 나온 것 같아요. 애플은 과열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iOS 1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언제 시행할지 일정은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과열이 아이폰 15 고급 모델의 하드웨어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오히려 이 새로운 디자인이 이전보다 방열 성능을 향상시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드웨어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아이폰 최초로 티타늄 프라임하고 TSMC 3나노 공정으로 만든 A17 프로 칩을 도입을 했는데 업계 관계자도 애플이 하드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발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일단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그 선긋기에 나선 것 같아요. 그래, 소프트웨어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이폰 15 시리즈가 발열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아이폰 15 시리즈 출원에도 실제 악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아이폰 15를 구매하려던 그 사람들이 이번 발열 논란으로 이제 머뭇거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로 옮겨 탈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삼성은 차기작이죠. S24 시리즈에 티타늄 소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지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이 과열 문제에 시달린 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를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 A17 프로 칩에서 큰 성능 개선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갤럭시 S24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엑시노스 2400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다.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애플 잘못하면 박살날 수 있겠다. 큰일 났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인데 그 삼성이 AI 그 인공지능 반도체 유니콘 기업인데요. 텐스토렌토. 이 텐스토렌트의 그 차세대 AI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삼성은 국내외 그 AI 반도체 스타트업과 협력을 늘려가면서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텐스토렌트는 2일 자사가 설계한 차세대 AI 칩셋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양산한다고 밝혔는데 이 삼성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 그 파운드리 공장에서 4나노미터 첨단 공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칩넷은 서로 다른 기능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칩넷이라고 하네요. 칩셋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칩넷. 텐스토렌트는 2016년 설립된 캐나다의 AI 반도체 기업이더라고요. 기업 가치는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최고 경영자는 짐 켈러, 인텔과 AMD 등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에서 첨단 그 CPU를 설계를 해가지고 반도체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짐 켈러는 앞서서 6월에도 미국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참석해서 삼성전자의 협력을 시사를 했어요. 이번에 양산이 결정된 텐스토렌트의 차세대 AI 반도체는 밀리와트에서 메가와트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향후 모바일 기기와 같은 그 H 디바이스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한 응용처를 겨냥한 제품이고
CEO는 테스토렌트는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을 개발해서 전 세계 고객한테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삼성은 테스토렌트 AI 칩넷을 위해서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를 합니다. 삼성의 파운드리는 AI 반도체 고객과의 협력을 늘려가고 있고, 지난 8월엔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이죠. 그로크의 양산을 맡기도 했고요. 삼성이 미국 테일러 공장이 이제 처음으로 AI 반도체 고객을 유치한 사례입니다. 이 밖에 국내 기업 중에 AI 그 반도체 스타트업인데, 리벨리온하고 협력을 해서 5나노 공정으로 차세대 AI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다른 AI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딥엑스. 여기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4가지 종류를 4종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삼성의 그 미국 파운드리 그 부사장이 그래요. 우리는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고객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확장 중이다. 삼성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은 텐스토렌트의 그 데이터 센터랑 전장 솔루션 혁신을 가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속할 것이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텐스토렌트. 저도 이제 하나씩 알게 되네요.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 하면서 참 다양한 기업들이 있네요. 보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그리고 또 전기차나 뭐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탑재되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배터리와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 형태인데, 그 리튬, 니켈, 흑연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생산업체마다 코발트나 망간, 알루미늄 등을 추가해가지고 아주 특색 있는 배터리를 개발해 왔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데, 그 사용 과정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구조를 바꿔가지고 화재 우려를 크게 낮춘 전고체 배터리, 이게 차세대 기술로 지목되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는 생산 비용이 높고 아직까지 양산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이 때문에 반고체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까지 그 기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가 될 거다. 그래서 LG 측은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서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곳은 LG엔솔하고 현대자동차 정도 되는가 봐요. LG엔솔은 본사의 그 CTO 산하 조직에서 이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던데, 현대차 그룹은 1억 달러를 투자한 그 미국 배터리 기업이죠. 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서 그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LG엔솔은 2026에서 2027년 오창에 그 에너지 플랜트에서 반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한 뒤에 중고체 배터리는 2단계에 걸쳐서 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26년에 상용화한 뒤 30년에는 개발이 더 어려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런데 LG엔솔은 이 같은 투자를 위해서 향후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LG엔솔 관계자도 아직 투자와 관련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LG엔솔의 오창 에너지 플랜트는 LG엔솔 그 글로벌 생산 공장의 마더 팩토리 역할을 하는데, 임직원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자동화, 딥러닝, AI 등 기술을 활용한 최신 생산 설비를 구축했고,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이 반고체 배터리는 중국 기업이 개발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하죠. 그 가성비가 좋은 LFP 배터리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술 표준을 선전당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은 중국 CATL. 올해 4월에 기존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한 1.5배 정도 높인 반고체 배터리인 응축형 그런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ATL은 이 배터리를 연내 양산한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고, 또 삼성 SDI, SKO는 LG엔솔과 달리 전고체 배터리로 직진하는 겁니다. 전고체로. 삼성 SDI는 올해 안에 천안 사업장에 설치한 그 파일럿 라인에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는데, SKO는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그 2종류의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SK온 관계자도 26년이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28년에 상용화한다는 내부 목표 세웠고, SK온은 대전 배터리 연구원 내 전고체 파일럿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고 내년께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마다 전고체, 반고체 배터리 전략이 갈리는 이유는 차세대 전해질을 탑재한 배터리가 얼마만큼
시장을 차지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악화될 실적은 기술 개발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올 2분기 들어서 리튬 가격이 전기 대비 4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은 3분기 들어서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 하락폭은 10% 내릴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요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이제 배터리 재고가 쌓이는 것도 부담이에요, 지금.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재고가 늘어난 탓에 해외 공장 가동률을 일부 조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매출에 그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은 삼성 SDI죠. 삼성 SDI 전고체로 간다. 이제 전고체 나오면 또 판도가 다르겠죠. 전고체. 지금은 이제 반고체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제 전고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삼성도 상당히 지금 신경 많이 쓴 것 같다. 어차피 삼성 SDI도 삼성그룹 내 기업이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이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